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저번 주 주말에 이태원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같이 애도하고 또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실체화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만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 영상을 찍는 어제 글을 써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글에 엇비슷한 논조로 짧은 영상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그러니까 물러나라, 어찌됐건 물러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말하는 좌파는 반대한민국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의 왼쪽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해야만 실제로 이 나라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넥타이를 매고 아닌 척은 하지만 분명히 본인들의 신념과 종교성에 의거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부정해야만 도래하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급진 PC주의라고 할까요? 급진적 좌파들은 미국의 건국을 1776년이 아니다. 1600년도다. 1600년경에 흑인 노예들이 처음 왔을 때가 미국의 건국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건국부터 부정하는 이 PC 세력, 문화 막시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작전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 삼아서 제가 좌파를 비판한다. 좌파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좌파는 반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왼쪽이 아니라 이 테두리 밖에서 이 테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핵심 기둥 자체를 와해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신흥 수구 세력으로 등장을 했던 게 문재인 정권 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본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든 국민의 안전이든 이 사람들은 어찌 됐건 이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그래도 좋은 대통령이라고 포장이 된 대통령은 다 왼쪽 대통령입니다. 물론 한국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이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바가 너무 첨예하게 벌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태어났다. 그리고 친일파,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에 동화됐던 사람들이 세웠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치워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주장이 언론계나 문화계나 학계나 헤게모니를 장악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운동권 세계관에 본인도 모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좌파 세력이 이거를 분노해야 돼, 이거는 잘못했어라고 하는 얘네들의 운동장에서 얘네들이 야 이거 분노해라고 하는 이 화살표대로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액자 밖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소위 말해서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 카르텔의 피해자였다. 이 사람들 선동의 피해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박근혜 탄핵 시국에서도 옳고 그름을 정반대로 해석했던 캐릭터입니다. 저는 팟빵부터 시작해서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낙곰수, 그리고 이 좌익 나팔수가 몇 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귀에 달고 살았고, 또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거기 나온 게스트들의 책을 읽고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세월호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세월호를 악용하고 왜곡하고 누락하듯이 지금도 이 사태를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 하려고 하는 냄새를 나름대로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실정당적 우파 스탠스에만 평생 몸담았던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런 캐릭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 스스로가 이쪽에 굉장히 동화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나라를 보고 계시고 현 정부를 이쪽 프레임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의 마음과 이 뭐랄까 내면화된 어떤 정치 서사를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캐릭터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안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대한민국 운동권 카르텔, 신흥수구 세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오른쪽 정권 탓, 오른쪽 대통령 탓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가 예견을 해보자면 미래에 당선될 오른쪽 정당의 대통령 탓을 합니다. 모든 걸 오른쪽 정권 탓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슬픈 사건이나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나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있겠으나 일말의 어떤 정의감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화하는 성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도 수단이고 국민의 안전도 이 사람들에게는 수단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을 뒤섞어서 위선으로 비약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데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그분들을 청자 삼아서 그분들을 전제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분노했던 게 소위 말해서 왼쪽 정당에서 분노하라고 하는 것만 분노하는 건 아닌가. 그 테두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본인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좌파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형평과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평과 공정의 기준으로 지난 5년에 내가 분노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결국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선의 어떤 비약이라고 할까요? 이게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용기를 내셔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적인 단어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들을 그냥 영상을 공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상대 청자를 이해하고 상대 청자의 세계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어떤 뭐랄까 공감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 말에 설득되는 이런 공감이 아니라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논지를 천천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 바뀌지 않아요. 절대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재정상화하는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재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의 사람들이 이 좌파 세력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을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싶고 말씀에 집중만 하고 싶고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모든 걸 정치화하는 겁니다.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스포츠계나 헐리우드나 예능이나 다 정치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극화됐다, 극단적인 극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너무나 반지성적인 거짓말입니다. 대한 언론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속고 있었던, 그동안 세뇌당했던 것들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몽하면서 그나마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그나마 균형추가 조금이나마 맞기 시작한 과도기적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부터 설득이 되고 여러분들부터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 말에 힘이 더욱더 실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영상과 이런 내용 자체를 너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논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논박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논막 내용 경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둥 자체를 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제대로 된 우선순위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사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쓴 글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내가 형평성 있게 이 사안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또는 그래 내가 운동장 밖에서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위선적이었던, 논리에 비약적이었던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은 또 나름대로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